기업은 40%, 개인은 30% 세제 혜택을 주는 우리가 공익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도 오늘 제가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초대하신 분은 북한 이탈 주민 자립협의회 초대 회장 및 사단법인 북한 이탈 주민 자립지원협의회 설립자 및 회장 오태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태겸입니다.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태겸 회장님과 저는 그렇게 아는지는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저 자신부터 제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 오 회장님, 먼저 오 회장님에 대한 소개를 좀 직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은 이게 실감인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정말로 꿈에도 그립고 그립던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착의 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칠보산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5대 명산 중에 하나의 명승지인데 참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고요. 과거에 김정일이 살아 계실 때 칠보산 방문하여가지고 참 자연미에 너무나도 매혹과 정서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산을 이게 반항하라고 외치면서 별명까지 지은 게 아주 유명하고 명승의 최고의 명승지입니다. 그 칠보산이라는 7가지 보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칠보산인데 해칠보, 외칠보, 내칠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먼저 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가가지고 많은 대접을 받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성과적으로 마치고 온 기념으로 북한에서 선물 받은 게 바로 칠보산 송이입니다. 그 송이가 굉장히 그렇게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칠보산 송이에 대한 이게 아주 호평과 또 이게 구매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가지고 칠보산에서 이게 송이가 국가에게 수출에 또 국가에게 경제적 역할에는 상당 부분에 차지할 정도로 매혹적인 송이버섯입니다. 그 좋은 송이버섯도 사실은 북한에서 이게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게 100%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게 7가지 보물 중에 사금, 산채, 약초 다양한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게 우리가 한반도가 이제 분단돼가지고 지금 왕래가 되잖아 그러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는 금강산, 매양산보다도 최고 인기가 좋은 곳이 바로 칠보산입니다. 그 좋은 자원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이게 러시아, 중국, 칠보산 해가지고 관광 명소로 지금 과거에 코로나 전에는 한 일주일에 2번씩 관광 열차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지금 여행 코스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니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는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전 국민들도 그 땅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명승지가 있고 참 삼천리 금수강산에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또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요. 고향에 형제들이 있고 나름대로 저는 그 칠보산에서 그런 좋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참 이게 어찌다 볼까 이게 우리 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배운 이게 대한민국 즉이 북한에서는 이게 남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정말 내가 여기 와서 가본다 온다 상상도 못한 그런 생각을 세상과 또 시대가 변화되면서 저 역시 여기를 이렇게 생각지 않게 또 와서 보니까는 참 한반도에 우리가 과거에 서로 간의 반공교육과 몰랐던 역사, 몰랐던 문화, 몰랐던 민족의 이런 내면을 정말 뼈아프게 또 많이 느꼈고 또 우리가 이런 체제, 이런 사회에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오늘도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으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오태겸 그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는데 좀 저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북한에서도 또 자기 북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또 부당행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탈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저는 거짓이 없이 제가 한국 사회에 들어온 동기 또 한국 사회에서 실제 장단점에 대한 걸 최초로 18년 만에 제가 솔직한 소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게 대형 3사 언론사 또 다양한 PD, 작가,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도 했고 좀 출연해달라고 상당히 부탁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게 제한테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보다도 내가 나설 자리 아니고 나는 그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참 이게 동포의 화기자기한 이 분위기 또 이 동포의 뜨거운 이 열망감과 열정과 이런 정의가 상당히 제가 매혹돼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그 탈북한 동기는 저는 사실은 이게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 가겠다 이런 포커스를 전혀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 구조가 그 사회 체제가 어쩌지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이게 변화와 이렇게 구동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중국에 잠시 가가지고 그 사회에서 반자본주의 사회 체제와 반자본주의 사회 실정을 보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경제적 부름을 다 타진해서 손을 쥐어가지고 다시 내 탯줄을 끄는 고향에 나와서 좀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있는 시간에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가지고 한번 조선에 북송됐습니다. 북송돼서 제가 교육을 받던 그 중국 사회가 상당히 내가 직접 체험을 보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생각과 마음이 변해지면서 제 2차 다시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을 해가지고 과거에 제가 배우고 먹물도 많이 먹었고 사회 지식 전반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유럽이나 아메리카에게 아주 초대 강국된 국가들에 가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교육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연구론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결국은 이게 많은 어려움과 자금과 누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긴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그걸 실패를 하고 그 코스를 접었습니다. 이제 인연과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브로커들 통해 가지고 제 3국으로 해서 단독으로 제가 이렇게 미국 가게 된 동기가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비록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원치 않았던 국가, 원치 않았던 사회를 들어왔지만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를 다시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었고, 제가 이 사회가 과연 내가 살아야 될 사회인가, 긴가민가 하는 과정에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과정에, 살아왔거나, 굳이 내가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나라의 하나의 기회고 복이 됐구나.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열심히 이렇게 사회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들었고 했는데, 오늘 또 오 회장님의 또 탈북 이유는 또 다른 분들하고 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이제 한국에 계셨고, 또 주로 뭐 부산 경남 쪽에 계셨는데, 18년 동안 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네. 당시에 2003년도에 제가 12월에 입국돼서, 그 후에 이게, 조사를 받고 또 교육기간을 걸쳐가지고 2004년도에 제가 이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 한국 사회에 진출을 나왔을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산하기관도 없었고, 저희들이 어떤 뭐 조직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자문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은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으니까는 알아서 서서히 이제 해체가야 된다. 이게 지나온 18년 동안에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첫째, 둘째는 이게 문화적 소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요. 당시에 이북 사람들이 경상남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첫째는 용어가 전혀 우리한테는 안 맞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표현과 상어나 상표나 다 외래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적응하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뭐 알아듣고, 상대가 이 얘기하면 내가 그거 받아서 숙지가 안 되고, 서로 이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 살다 보니까, 두 번째는 가장 또 힘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독 미리국을 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갚느라고 상당히 피 흘리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여태까지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아마 몇 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미륵국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사 기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런 복잡하고 제가 해명해야 되고 풀어야 될 이런 숙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 밖에 진출해 보니까 힘들고 지체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문화적 소통과 이것을 내가 풀어가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는 좌절돼서 내가 이 사회에서는 발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잠도 안 왔습니다. 두 주먹 두 손을 쥐고 나도 이왕에 이제는 대한민국에 왔으면 저 사람들의 삶의 보람을 나도 느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모르면 배우고, 안 되면 부딪히고, 안 되면 내 손으로 뜯어서라도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이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강의한 정신으로 사는 과정에 그래도 그나마 운이가 기회와 많이 들어와가지고 2006년도부터
사회 곳곳마다 공공기관 또 우리 학교 이런 단체들 이게 한반도의 양쪽 사회를 살아본 주인공으로서 한반도의 양쪽 사회에 굴러서 이 사회를 편집을 해본 이게 경험자로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과정에 사회 곳곳 요소마다 내가 몰랐던 문화의 구석구석 모든 걸 알게 됐고, 내가 몰랐던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 내가 몰랐던 한국 사회 경제 발전, 내가 몰랐던 한국 사회 정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취득하고 습득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내 스스로 자습과 내 스스로 책으로 열중을 해가지고 굉장히 남들보다도 좀 사회 진출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좀 빠르게 좀 이게 진도를 해가지고 먼저 성장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8년 동안에 어떤 그 우리 오 회장님께서 경험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경험하시고 생활한 부분은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다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또 가벼운 어떤 그런 분위기로 해서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태겸 회장님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2004년도에 사회 진출해서 2006년, 2004년도부터 지금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한 6개월 근무를 하다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자를 잃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인연줄 해가지고 또 다른 또 운송 또 유통업체에서 좀 일하다 그 회사도 좀 더 부도가 나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게 한국 사회 열심히 했는데 업체마다 제가 운이 안 따라는지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라든지 관공서를 강의를 많이 다니다가 2011년도에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시절에 제가 최초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이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함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가지고 제가 직접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시작되어서 사단법인을 성공적으로 제가 설립을 했고요. 그 이듬해 한때는 이게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개혁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사회적 개혁에 대한 이게 우대적인 조치를 했을 때 제가 칠보산 이게 이슬단이라는 사회적 개혁을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한 몇 년 동안 이게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또 운영을 했고요. 그 후 제가 이게 많은 주위의 분들이 나만은 가지고는 탁탁적인 이게 브랜드 이게 칠보산이가 북한에 아주 유명한데 왜 칠보산이라는 이런 매혹적인 산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하나 만들면 안 좋겠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끝에 비록 저는 식품 박사는 아니지만 칠보산이라는 아주 다양한 이게 톡톡한 이런 여러 장점을 살려가지고 칠보산 김치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가지고 지금 그 칠보산 김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입과 또 문화와 정서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저희 김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업은 우리 칠보산 김치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사단법인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 협의회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첫째는 국민들이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해적인 오해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 사단법인을 만들면 마치도 정부나 어떤 이게 그 지역사회에서 도시 자치단체에서 어떤 뭐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적인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은
비록 주무관청이 통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지만 이 법인에서는 일체 국가와 정부나 시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법인을 만든 동기는 제가 이북에서 온 사람이 남들보다도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과 많은 곳곳 요소마다 다니다 볼까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인 것을 제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조직이라는 걸 만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다. 이게 원동력으로 필수다 해가지고 만들었지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자체의 생각 털끄만치도 없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적인 소지를 제가 많이 풀어줬고 또 한국 분들도 그 사단법인회의가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이 법인을 제가 꾸준히 움직이는 건 제 사비를 들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행사라든가 우려라든가 모든 기타 이런 그 사회복지는 제가 솔선수범해서 내놓고 그리고 안 되면 지역사회에서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각계각층 분들한테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사에 도움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지 여기에는 일체 국가정책이나 돈 한 푼을 우리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저는 어디 가서 돈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홍보나 선전을 안 한다. 왜? 제 스스로 만들어서 제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의지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체 누구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이게 오늘의 제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가 이게 아마 배경인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의 사회 직위와 직책이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가 뭐 올 회비를 10만 원씩은 얼마를 각출해서 내는데 이것도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분들도 더 스스로 좀 빠지고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 임원들 사단 부분의 등기 임원들 구성을 해도 그분들한테서 제가 이게 회비를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사단 법인에 제가 이 총괄적으로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곁에서 많은 이게 조력자로서 힘과 자모만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 사단법인의 운영을 하려면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운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면 제가 수익에서 십실반 내고 안 되면 제 강의를 다니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여기 사업체 CEO들 모임에서 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조직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좋을까 CMS를 제가 하니까 CMS를 좀 동참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CMS 후원자들이 현재 100명가량 뭐 1,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비록 뭐 얼마는 안 되지만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지금 제가 또 내는 돈을 합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MS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후원을 할 수가 있는. 네네. 예. 네.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은, 자막으로 해서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고맙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단법인이 800년이 설립하고 만든 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단체로 제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사단법인은 상대가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면 기업은 40%, 개인은 30% 세제 혜택을 주는 우리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게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이게 타 유관기관들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주니까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자문과 좀 사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제도가 있고 또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뭐 아파트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 이탈 주민한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 말씀이 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양한 대한민국의 곳곳, 이렇게 대학교 각 부처마다 강의를 다니면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오면 엄청난 물질적 지원과 예산을 주는데 왜 탈북민들이 성공이 안 되고 왜 저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자가 많습니까? 이런 질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오해를 하지 않도록 헌법상에 이 시각에 있는 법률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제 저런 제도구나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법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들어올 땐 안기부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그 상호가 다 바뀌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나 들어오면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무지막지막 막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국민의 권리를 주면 이게 간첩인지 어떻게 사회에 문란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사를 다 마치고 거기서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의 교육소에서 옛날엔 제가 있을 때 8주 교육 받았습니다. 지금은 3개월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내면 졸업을 할 때 당시에 학교에서 나올 때 집 배정을 이렇게 선택권을 해가지고 자기가 배정이 되면 만 22세 이상부터 영구임대 주택을 줍니다. 만 22세 이상부터. 그러면 가족이 아빠, 엄마, 형님인데 거기서 부모가 하나 받으면 그 자식들은 22세 미만이 되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식이가 부모가 따로 있고 자식이 22세 이상 지나면 별도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각자마다 부산, 경남, 서울, 뭐 전라도, 경기도 다양한 데가 배정이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6개월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에 동서남북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6개월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의무적으로 생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1인당 구조가 지금 현시마다 유가와 시대와 국내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40 얼마가 이렇게 줍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 설정을 해가지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게 다 자릅니다.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사대보험 직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일을 할 수가 없다면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 판결 진단서를 가지고 떼서 동사무소에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근로능력이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을 못한다 판정이 됐을 때는 계속 이 사람이 진단서를 끊을 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나왔을 때 집만 딸랑 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도하고 옛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원에서 1인당 제가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세대주가 본인입니다. 그러면 정착지원금을 3,46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일시불로 준 게 아니고 분기에 110만 원씩 분할돼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그러면 분기마다 110만 원 분할되면 그게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합산해서 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마다 주는데 그거 간에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집 받았을 땐 아무것도 없는 허허 이러거나 도배하고 장판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두고 있거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노가다를 하든지 밖에 나가든지 하루 일당 벌어서 오늘은 뭘 사놓고 내일은 이런 식으로 구색을 맞춰갔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들어온 돈은 또 브로커들마다 찾아오니까 돈 또 맞춰서 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강구하게 살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련하게 아주 이렇게 사기라든가 이런 법률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많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거나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걸 우리가 사기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 보증금이고 무슨 거 다 이런 사람들이 얻어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마다 가가지고 빌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대가 엄청나게 긴 시간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참여정부가 다시 개편을 한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정착지원금 제도를 폐지시키고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취업을 했을 때 내가 4대 보험 들고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1년 1회차 450만 원, 2회차 650만 원, 3회차 800원. 이게 결국은 정착지원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내가 이 정착지원금에 내한테 액수를 해당이 됐지만은 4대 보험 직장에 안 들면 그것도 내한테 차례 안 집니다. 무조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일을 하라는 건 맞는데 각자마다 다 이게 자기들도 모르고는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착 살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맥을 놓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긴장을 놓다 보니까 병이 다 도출돼가지고 4대 보험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 미만, 5% 미만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회 정착 지원금이라는 건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거의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는 생계 이런 사회 구조에서 너무나도 낙후되고 타락되고 사회 빈곤하는 게 계속 대물림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착지원법을 바꾼 것이 이제는 또 나오면 지금 몇 년 전부터 바꾼 것이 나오면 나오는 사람 지분은 정부에서 보증금을 깔아주고 카드에다 돈 100만 원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 돈 100만 원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을 구매를 해가지고 써라. 그 다음부터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또 몇 개월은 3, 4개월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을 해주지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고 참 힘들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한국이란 사회, 한반도의 한민족이란 사회를 정말로 기대와 큰 욕망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넘어야 될 산과 산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와서 자포가고 자살하고 다시 살기 힘들어서 제2 해외로 망명을 가고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시간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 이 사회적 혜택을 생각밖에 이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참,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참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 회장님이 이렇게 생활을 해 보시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또 질문해 주는데 제가 18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제가 직접 탈북민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10년 넘게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한테
많은 일에 그 사회적 복지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고향, 다양한 이렇게 직업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제가 예심하게 또 예리하게 다 지켜보고, 또 상담도 해봤고, 나눔 행사를 해봐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결론을 잡은 것이, 북한 사회는 공동의 창출이고 공동사회, 집단주의 정신으로 사회 구조가 된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거나 뭐 물질적 일회용 순간으로 주고 저 사람의 치유로 해서 주는 거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복지고, 이제는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 일원으로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첫째는 노력을 하고 배워야 되고 받아들이고 변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공동 일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그 하우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많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많은 이게 관계자 분들 앞에 특강됐는데, 제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 정착하는데 가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건 저 사람들이 공동 일자리를 만들어져가지고 하우스라면 통일 딸기라든가 통일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힘과 지혜를 합해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식구조를 마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왜? 우리는 개개인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개개인의 기술이라든가 개개인 문화적인 수양이 별로 높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경쟁사에서 따라가자면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지치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가지고, 물론 리더와 오너는 한국 사람이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공동 일자리를 만들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열심히 서로 돕고 하는 집단주의 작업장을 만들어주면, 저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스매는 이런 생각과 스매는 그 체질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까지 연구해서 통일연구원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이것이 우리가 롤모델을 삼아서 어느 한쪽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되면 이렇게 해서 롤모델에서 사회 정착하는데 우리가 이슈화를 시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아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당국자님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정책에 꼭 이 부분을 입안을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는 우리 일반 시청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전국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 관계자, 또 회장님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은, 일자리 창출에 조금 이양하시는 거, 뭐, 기능이 뭐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기술이 꼭 필요한 거 외에 어떤 일은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 회장님께서는 부산 뭐 김해 또 경남 쪽에 이렇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부산 경남 쪽에 이탈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부울경을 합해, 경남 부산을 합해가지고 약 한 2,700명 조금 더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남자하고 여자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을 따져보면 뭐 여성 둘이 한 60% 이상 더 되고요. 남성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2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네. 그러면 거기, 우리 이탈 주민들의 어디 직장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한 어느 정도,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해마다 이게 설문조사라든가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정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산 경남에 약간 2,7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10%가 지금 대나만 합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사는데 힘이 드시겠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또 시청자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어떤 생활 필수품 중에서 필요하다면은 어떤 물품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한 5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이제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이게 10년 동안에 사단법인을 하면서 1년에 이게 몇 번씩 행사할 때마다 다양한 이런 경품, 다양한 선물을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면 반응이 어떨까? 왜 저하고 또 각자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북에서 왔다 한들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찾은 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내가 느낀 게 지금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는 개개인 생활에는 우리가 전자제품보다도 먹는 거를 주는 게 가장 이렇게 좋아하고 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렇게 기름이라든가.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곡초를 겪어서 살다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풍요하고 풍성한 사회에서 살았다 한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참 먹는 것 때문에 많이 고초를 당하고 또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전자제품보다는 먹을 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몸으로, 전자제품이 아니면은 몸으로 그만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더라도 먹는 거에 더 치중을 하신다는 거는 그만치 배가 고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라이온 지도자 여러분, 우리 참 봉사할 때도 많고 여러분들 항상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참 오늘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자립협의회 부산, 경남, 울산 그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봉사할 곳은 많지만은 저도 라이온 생활 20년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탈 주민들의 정말로 라면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방송을 오늘 해봤습니다. 곧 뭐 일주일 후면은 추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힘들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사시다가 남한까지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 명절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것 든든하게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미 뭐 명절 기준으로 우리 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연락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올릴 테니까 우리 오태겸 회장님 번호를 바로 좀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면 저를 통해가 할 수 있든지 제가 자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고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자립협의회
부울경 회장님이신 오태겸 회장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이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만약에 출연을 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나 하여튼 좀 일반적으로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태겸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식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두서없는 방송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 진행을 안 해봐서 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제 뜻만 잘 전달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 방송을 통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첫 1회차니까나 조금 좀 딱딱하고 좀 긴장된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하고 우리 사회가 궁금한 굉장히 조금 예민한 이런 재미있고 또 스토리도 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알찬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는 제가 이게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채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게 박사, 교수,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알차고 재밌고, 정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얼마든지 약간씩 제가, 꺼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당연하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미래의 후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자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는 멀리에는 북한을 보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같이 빨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다도 통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성숙된 국민들이 성숙된 대한민국의 모든 이게 그 사람들이 품어주고 자문해주고 안아주고 사랑과 열정을 쏟아주시면 이분들이 사회 정착에 열심히 성공하면 곧 통일의 리더로 통일의 지름길을 나아줄 거는 이분들이기 때문에 단 0.01%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울경 북한 이탈 주민 자립협의회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